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오늘은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벌써 세간에 화제가 된 지는 이제 조금 지났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부침에 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서 말하면 트루스 소셜의 주가를 보면 2024년 미국 대선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제목은 2024년 최고의 밈 주식은 트루스 소셜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지난 3월 마지막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화사한 봄날 같았을 겁니다. 호재가 잇따라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3월 25일 이 월요일에 뉴욕주 항소법원이 금융사기 재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트럼프가 내야 하는 공탁금의 규모를 애초에 벌금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4억 6,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반 이상 대폭 줄여줬습니다. 자, 트럼프의 금융사기 재판은 저희가 트럼프 사법 리스크 총정리 에피소드에서 다룬 형사소송,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수사해서 기소한 민사소송인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왜 대중무역정책을 비교한 에피소드 앞에 뉴스 해설로 짧게 전해드리면서 이제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짧게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 금융사기라는 게 뭐 트럼프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낼 때는 자산을 축소하고 또 손해를 부풀려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탈세를 했고, 반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어떤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자기 자산을 부풀려서 과시하면서 이렇게 우대를 받았다. 부당한 우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취한 부당 이득이 대단히 크다고 검찰이 본 건데요.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트럼프가 그동안 부당하게 거둔 이익을 반환하라고 1심 판결에서 이제 판결했습니다. 그 액수가 이제 자그마치 3억 5천만 달러였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4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 6천억 원이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자, 모든 종류의 검찰 수사를 자신을 향한 이제 마녀 사냥으로 규정하는 트럼프는 이제 특히 자신의 돈, 뭐 재산,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재판에는 특히 아주 격렬한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반발했는데요.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을 향한 비난도 계속해서 하면서 또 당연히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라는 게 그냥 저 못 받아들이겠어요. 항소할래요 라고 손든다고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소 법원이 우선 이를 받아들여야, 기각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거겠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되겠습니다. 기각은 이제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어떤 제기한 소나 어떤 주장을 검토한 뒤에 법원이 NO라고 이제 물리치는 것이고, 각하는 형식적인 조건 자체를 갖추지도 못해서 이제 검토조차 안 하게 되는 상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민사사건의 항소를 진행하려면 앞선 그 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배상금을 법원이 인정하는 금융기관이나 어떤 장소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낼 수 있다. 법원의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에 뭐 벌금이 됐든 배상금이 됐든 이 돈을 낼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이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항소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4억 6천만 달러라는 돈이 어디 그렇게 쉽게 마련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미 온갖 형사재판에 드는 이제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앞서 또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진 캐럴 그 성폭행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그 배상금을 내라, 벌금과 배상금을 내라 라는 판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공탁금을 내놓은 상태고 1억 달러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또 선거자금은 바이든에 비하면은 많이 열세 잘 안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아무튼 재정적으로 굉장히 트럼프가 지금 쪼들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트럼프 측은 항소 기회조차 지금 박탈할 만큼 벌금 자체가 너무 많다며 일단 최소한 공탁금의 액수를 좀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어서 지난 1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이트 스페셜티 인슈런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공탁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뭐 일종의 이제 트럼프한테 보증을 선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그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트럼프와 변호인단이 항소를 준비하면서 같이 좀 그 일하려 했던 보증 회사들, 우리 공탁금을 좀 내줘. 라고 부탁하고 다녔던 보증 회사들 그 목록 가운데는 없었는데요. 다들 이제 액수가 너무 크다며, 그 다음에 아무리 트럼프라도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겠냐면 보증을 서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는데, 이때 트럼프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인물, 이제 돈 행키라는 억만장자가 있는데, 이 돈 행키가 주인으로 있는 어떤 특수보험회사입니다. 돈 행키가 누구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뉴욕타임즈나 뭐 여러 언론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캘리포니아를 바탕으로 그 서브프라임 카론이라고 할까요? 서브프라임 오토, 그러니까 중고차나 뭐 이런 거를 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서민들이겠죠. 다 새 차, 좋은 차가 아니라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그런 차라도 사야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제 새 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 차값도 쉽게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굉장히 부를 축적한, 뭐 쉽게 말하면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인데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회사는 뭐 공개기업도 아니라서 뭐 자세한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공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한테 1억 7,500만 달러 정도 보증서 주는 거, 직접 뭐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고 보증서 주는 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뭐할 만한 투자다. 지금 80세가 넘은 굉장히 이제 노회한 뭐 어떤 기업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뉴욕타임즈나 이제 언론에서는 이 사람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빚을 지우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소위 각종 고리대금업 관련한 어떤 높은 이자의 서민 대출 뭐 관련한 규제를 미국 정부가 다 풀어달라고 이제 로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아무리 이렇게 뭐 돈이 많은 부자가 뭐 선뜻 나서서 그 돈 내가 보증서 줄게 라고 한다고 이 법원의 이 공탁금 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레티샤 제임스 그 뉴욕주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아니 원래는 뉴욕주에서 진행된 민사재판의 공탁금은, 민사 그 소송에 관한 공탁금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회사 목록이 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이름도 잘 들어본 적 없는 이 회사가 뭐 이 많은 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믿냐. 게다가 공개기업도 아니라서 어떤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 다음에 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지, 이 회사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래 오늘 이야기하려던 이제 메인 뉴스 해설은 트루스 소셜, 그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공탁금과 관련된 뉴스가 이번 주 내내 헤드라인을 장식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앞에 좀 길어졌는데, 다만 트루스 소셜이 이제 상장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트럼프가 자금이 쪼들리게 된 어떤 그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아무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소법원이 공탁금을 깎아주기로 한 그 같은 날 3월 25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공개기업이 됐습니다.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유일한 자회사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여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인 회사입니다. 상장을 하면은 왜 그 주식시장에 그 종목 코드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티커라고 하는데, 티커가 DJT입니다. 뭘까요? 도널드 존 트럼프, 트럼프의 이름 약자를 종목 코드로 삼았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직접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아니라 스펙이라는 어떤 특수목적 합병회사와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했습니다. 스펙이 이제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인데 말 그대로 특수목적 합병회사예요. 이게 무슨 회사냐면은 말 그대로 내실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회사, 그래서 쉘 컴퍼니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이미 상장은 돼 있는데 사실상 이름만 있고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상장이 돼서 뭐 거래가 되느냐? 이 회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제대로 좀 굴러가는 잠재력 있는 회사와
그런데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프라이빗 컴퍼니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목적이 이 바로 스펙 회사입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도 이렇게 우회 상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이 됐고요. 상장이 발표된 25일 이튿날인 26일부터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부터.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있던 일은 사실 뉴스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주가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다시 급락하는 등 뭐 너를 띄고 있다. 그다음에 며칠 뒤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가입자나 뭐 실제 이용자, 그다음에 광고 수익 중요하죠. 뭐 이런 게 너무 저조해서 이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않다. 뭐 그래서 공매도라고 하죠. 그 short selling, 공매도하기 좋은 주식으로 뭐 분류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 우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어떻게 상장했으며 왜 중요한가, 지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에서 왜 중요한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이제 사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제가 아마도 뭐 거의 처음으로 주식과 주식시장에 관한 이야기만 다루는 에피소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노 뭐 이제 애청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또 오늘 이 방송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도 뭐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뭐 어떤 뒤에 배경이나 이런 걸 느낌으로 아메리카노는 주식 투자에 관한 어떤 조언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조언도 하지 않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뭐 주식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으려고 이 에피소드를 보거나 듣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 그만 끄셔도 됩니다. 돈이 되는 정보는 아마 뭐 없을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뭐 잘 하지도 않지만 오죽하면 이제 나종호 교수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송펠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도 늘 그랬듯 일어난 일들, 팩트만 이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뉴스 해설 시간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트루스 소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루스 소셜의 탄생 비화는 미국 정치의 많은 일이 그렇듯 2021년 1월 6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날은 다들 아시다시피 January 6, 의사당 테러가 일어난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은 대선에서 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버티고 있는 가운데 뭐 선거 결과는 조작됐고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사주해서 정권을 찬탈하려 한다고 믿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성난 폭도가 되어서 이제 선거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준하는 뭐 예년 같으면은 실제로는 뭐 전혀 별 관심을 받지 않는 상징적인 이벤트 그 요식 행위가 열리는 1월 6일에 미국 의회 의사당 그 캐피톨 빌딩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의사당 테러에 얼마나 관여했느냐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온 미국이 사실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사 기소된 혐의 가운데 하나도 구체적으로 그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 했고 가로막으려 했고 협박을 통해서 뭐 못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특히 이제 리버럴들은 트럼프가 테러를 지시했다, 사주했다, 아니면 사실상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뭐 이제 아니 굳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다고 봐야죠. 부족한 상황이고 트럼프가 폭도들을 말릴 수 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테러 공격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것도 잘못이다. 정도의 뭐 설명이나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에 가까워 보이는 상황인데 아무튼 법정 공방은 계속해서 이제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전에 사실 트럼프를 가장 먼저 처벌하고 어떤 트럼프와 손절한 곳이 법원이나 뭐 의회보다도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늘 그렇듯 시장입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이제 폭력을 부추기는 글, 또 그런 주장을 퍼뜨리고 올렸다. 그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고 사실상 그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기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트럼프를 퇴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트럼프는 누구보다 능수능란하게 이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오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잖은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퇴출로 인해서 이때 과거에 트럼프가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그 리얼리티 예능 쇼 있죠. 리얼리티 예능 어프렌티스에 나와서 트럼프와 면식이 있던 사람 2명이 트럼프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직접 대한 소셜미디어를 만들자.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세상에서는 잘 굴러가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만들면 된다. 라는 제안을 들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앤디 리틴스키라는 사람이랑 웨스 모스라는 그 어프렌티스 출연자였던 사람인데 트럼프도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뭐 시큰둥하고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어쨌든 알았어 뭐 해봐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데는 동의를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뭐 이제 소셜미디어가 뭐 대단히 기술적으로 뭐 아주 고난도의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시작된 소셜미디어가 트루스 소셜입니다. 그런데 트루스 소셜은 이제 초기부터 트럼프라는 이제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이름을 앞세우고도, 브랜드를 앞세우고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의사당 테러를 부추긴 적 없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의사당 테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거리를 두지도 않는 트럼프였기 때문에, 게다가 선거 결과를 끝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트럼프였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랑 사업적으로 엮이려고 하는 어떤 소위 기존의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는 그런 투자자들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 10월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펙, 특수목적 합병 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목표로 삼았던 기업 가치가 10에서 15억 달러 정도의 기업으로 평가받을 만큼 이제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모으겠다, 상장하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자, 스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앞서 이제 스펙이라는 그 특수목적 합병 회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미 주식시장에서 공개 거래되고 있는 껍데기 회사이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지만 어떤 전도가 유망한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스타트업 또는 어떤 작은 기업과 합병을 통해서 이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아무리 견실한 기업이라도 갈수록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업 공개, IPO를 하는 게 어려워지고 자금을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이 최근 들어서 이제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도 이제 스펙을 통해서 상장 회사가 되기로 했고요. 트루스 소셜이 이제 믿는 구석은 뭐 미우나 고우나 당연히 트럼프라는 어떤 개인적인 브랜드였습니다. 정상적인 IPO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간소한 우회 상장을 택하면 곧바로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셈이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사업적으로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어떤 유망한 어떤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인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라는 개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줄 거다, 뭐라는 기대를 하고 일종의 이제 복권을 긁어본 셈이죠. 근데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이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와 합병하기로 한 스펙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그 특수목적 합병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주식이 합병 발표가 났을 때만 해도 뭐 주당 한 $10 정도에 거래되다가 며칠 만에 주당 $175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트루스 소셜의 이제 앱은 본격적으로 출시된 게 2022년 초에 출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라는 브랜드 덕에 뭐 가입자도 빠르게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반짝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그 관심이 이내 사그라들었고, 별로 뭐 이제 뭐 인터페이스도 좋지 않고 또 사람도 많지가 않으니까, 게다가 트럼프도 아주 초창기에는 트루스 소셜에 그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한 석 달인가는 글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인데 트럼프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트럼프도 없네 해서 좀 인기가 이내 사그러들었다가, 또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사들이면서 뭐 이름도 X로 바꾸고, 일론 머스크가 한 초반에 바로 가장 먼저 한 조치들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그 정지됐던 그 영구 제명됐던 그 계정을 다시 풀어줬죠. 그 정지를 풀어줬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다시 여기저기, 굳이 트루스 소셜이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창구가 다시 여기저기 좀 열리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시들해졌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렇다고 일론 머스크가 그 계정을 다시 풀어준 다음에 고마워 하고 다시 트위터에 복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트루스 소셜이 좀 시기를 잘못 만났다고 해야 될까? 그 론칭? 그랬고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죠. 2022년부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금리도 높으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한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회 상장이 실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그래서 트루스 소셜도 뭐
이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결국 돈을 못 모으면 상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장이 말 그대로 그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그 트루소셜의 상장도 그렇게 이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에 아까 저희 오늘 에피소드 앞에서 짚어드렸던 그 민사재판에서 금융사기죄로 막대한 벌금과 공탁금을 물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트루소셜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좀 운명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원래 4억 6천만 달러가 넘는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법원이 통보했던 그 기한이 3월 25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그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과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의 합병이 선언됐습니다. 이게 이제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는 돈이 급했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하려는 사람들의 관심도 쏠렸고 투자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반응한 겁니다. 진짜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마녀 사냥이 너무 심한데 돈으로 트럼프를 자꾸 이제 트럼프 입을 막으려고 그래? 트럼프를 이제 그 재갈을 물리려고 그래? 이렇게 억누르려고 해?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그 심리도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된 첫날, 그러니까 3월 26일 트루스소셜 주가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고공행진 치솟았습니다. 50달러가 이제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시작됐는데 한때 80달러에 주당 80달러에 이제 육박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합병한 회사의 주식 7,900만 주 정도를 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에 7,900만 주를 곱해서 트럼프의 재산이 뭐 몇십억 달러 더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가을 기준으로 이제 포브스가 왜 추정한 트럼프의 재산이 총 26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의 2배가 넘는 돈이 이 상장만으로 갑자기 트럼프의 재산이 그래서 2배, 3배 불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이제 쏟아졌습니다. 이제 우회 상장의 마법이 일어났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후 아시다시피 상장 프리미엄이 이제 금방 거치고 그리고 며칠 뒤에 트루스소셜의 이제 지난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트루스소셜의 주가는 이제 곤두박질 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도 뭐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상장회사가 됐으니까. 그 성적표를 보면은 트루스소셜이 지난 2년 동안 약 700만 회의 앱 다운로드,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이 한 500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면 뭐 많은 돈인가? 하고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의아했는데 비슷하게 지난달 21일에 IPO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한 그 소셜미디어 기업이 바로 레딧이거든요. 레딧 이렇게 특히 뭐 서로 온라인 상에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서로 그 이용자들끼리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블로그 형태 또는 커뮤니티 형태, 커뮤니티에 제일 가까운 그 소셜미디어인데 그 레딧의 실적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레딧은 지난해 광고 수익이 8억 달러 그 다음에 일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하죠. 그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그 실제로 레딧에 접속하는 사람이 매일 7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루스 소셜보다 뭐 광고 수익은 몇십 배가 더 높은 거고 실제 그 이용자도 뭐 몇백 배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사업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트루스 소셜의 주가를 예측할 때는 실적이나 성장 전망, 뭐 시장 동향 등 다른 기업의 그런 예의 기업에 적용하는 기준을 그냥 적용해서는 안 되죠. 왜? 트루스 소셜은 DJT라는 종목 코드가 말해주듯 전형적인 밈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있었던 그 게임스탑 그 사건, 뭐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뭐 제가 그런데 다들 아시죠? 그 게임스탑 이후에 영화관인 그 AMC 있잖아요. 그 주식도 그랬었고 이 밈 주식, 밈 스탁 현상이 정말 이제 그 해의 키워드이고 그 휩쓸었었는데 온라인 상에서 뭐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서 주식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정말 큰 폭으로 오르거나 뭐 이어서 내리는 뭐 그런 현상을 이제 밈 주식 현상이라고 하고 그 현상의 그 거래 대상이 되는 그 주식을 이제 밈 주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온라인 짤을 이제 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짤이 확 뜨면은 관심을 받았다가
또 이내 시들해지고 다른 데로 관심이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밈스탁이란 말이 붙었는데 트루스 소셜이 전형적인 밈 주식의 특징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루스 소셜의 주가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사업적 실적, 성적표보다도 올해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어떤 길을 걷느냐, 트럼프가 이제 꽃길을 걷느냐, 아니면은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내리막길을 걷다가 뭐 심하게 뭐 나락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달렸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4년 최고의 밈 주식은 DJT, 종목 코드 DJT, 트루스 소셜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다른 지점을 하나 더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이나 AMC는 훨씬 더 좁은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퍼져서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유명해졌어? 왜 이게 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큼 그렇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입소문이 퍼진 입소문 때문에 주가가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쨌든 트럼프란 사람을 한번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물론 뭐 트럼프한테 표를 준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인 지지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럴 만큼 훨씬 더 숫자도 많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트럼프를 지켜주려고 이제 굳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밈 주식이라면 왜 올랐는지 좀 알 수 없을 만큼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아리송한 그 지점이 있었는데, 또 그래서 언제 급락할지도 잘 알 수 없을 만큼 이제 예측이 어려웠는데, 트루스 소셜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를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의 대선 가도가 순탄해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진짜 이제 진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되겠다 싶으면 싶을수록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도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최소한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의 대선이 캠페인이 계속 잘 진행이 되는 한.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의 어떤 그 선거 과정이 계속 좀 덜커덩 거리고 법원 판결이 뭐 자꾸 나와서 트럼프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이 뭐 공탁금 문제도 다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진짜로 트럼프가 돈이 많고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흠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인기도 없고 대선에서도 이 전망이 좀 불안정해질수록, 전망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바뀔수록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는 타격을 받고 정말 훅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밈 주식이라기보다도 2024년 선거에서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예측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프리딕션 마켓이라는 그 예측 시장 지표처럼 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측 시장이란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유영 교수님이 막 그 시사인의 그 칼럼도 쓰고 해서 그 소개를 드린 적이 있던 개념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저희도 지금 한국 총선 앞두고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죠. 그래서 그 발표가 안 되지만, 공표가 안 되지만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질문이. 그래서 이 샘플을 어떻게, 표본을 어떻게 잘 추출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투표 결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측 시장은 질문이 당신은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가 아니라 어느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할 수 있다면은 말 그대로 돈을 거는 겁니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이든 지지자지만 이번엔 트럼프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여, 바이든 안 찍겠다는 사람이 뭐 많아 보여, 그러면은 돈이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후보가 지더라도 돈까지 잃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측 시장은 좀 더 정확한, 그래서 의견들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모을 수 있다, 여론을 더 잘 짚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예측 시장이라는 어떤 개념이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최근에 좀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고, 예측 시장의 어떤 그 방법론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고, 한국에서는 아예 이게 베팅, 도박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아마 선관위에서 예측 시장은 불법으로 법으로 금지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올해 대선을 바라보는 일종의 예측 시장의 지표처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상황, 이 밈 주식의 주인공이 돼서 온갖 관심을 받는 지금 상황을 처음에는 저도 정말 좋겠다. 자기 재산도 막 몇 배나 불어났고, 도널드 트럼프가 늘 자기 재산 과시하는 거, 성공담을 과시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좋아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마무리지만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제 혼자 어떤 소설을 써보면은 트럼프를 한번 빙의를 해서 반대로 이 궁여지책으로 상장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탁금을 마련해야 되고 진짜 돈이 좀 너무 급해서 그때 특수목적 합병회사랑 상장하겠다고 합병하기로 발표했던 그 회사 있지. 이걸로 한번 돈을 모아보자 하고 진짜 모아보자 하고 복권을 긁어서 뭐 이제 궁여지책으로 낸 상장이 이제 이렇게 된 거라서 한편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얼마가 되면은 뭐 트럼프의 지분 몇 퍼센트를 곱해서 트럼프의 재산이 얼마가 불어났네 뭐 이런 말은 많지만 심지어 보통 이제 상장한 직후에 6개월 동안은 그 주식을 직접 팔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금융거래를 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처음에 IPO해서 바로 그 주가가 확 뛰었을 때 다들 팔고 손 털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가 있는데 그래서 몇십억 달러 재산이라고 해봤자 그게 그림의 떡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또 여기서도 이사회가 의결을 하면은 예외를 인정해서 트럼프가 주식을 팔거나 뭐 이제 말 그대로 급한 대로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주주들이 트럼프가 자기 급하다고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했네 하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공개기업이 됐다는 거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진짜 두 눈을 부릅뜨고 SEC의 각종 규정, 법률, 규칙들을 지키는지를 다 감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감독한다는 뜻이거든요. 트럼프 같은 유형의 사업가들이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과 그에 따른 공탁금 문제, 그 다음에 그 덕분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소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우회 상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과연 이 트루스 소셜의 주가가 미국의 대선 양상, 대선 구도와 맞물려서 돌아갈지 아니면 전혀 관련 없이 그냥 각자의 길을 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미국 선거, 그 다음에 미국 정치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뉴스 또는 유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자세한 전문가 인터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